안녕하세요. 던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기형골을 사용한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. 기형골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네, 기형골은 오래전부터 고수술을 하는데 사용을 많이 했던 아주 인기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고수술에 사용해도 되는 재료입니다. 기형골 채취 부위는 우리가 귀 박히는 귀 모양을 이루고 그 귀의 크기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귀파키에서는 채취하지 않습니다. 우리가 귀 안을 보면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. 여기 위쪽을 심박콩카라 그러고, 그 다음에 아래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폭 들어간 부분을 가변콩카라고 그러는데, 이 두 부분에서 채취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기형골을 채취 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통증이 별로 없다는 분들도 있습니다.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민감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. 아니면 수술 중에 출혈 정도에 따라서도 통증이 다를 수 있거든요. 보통 그런데 수술하고 2-3일 정도 불편할 뿐이지 나머지는 크다란 통증 없이 좀 회복을 하시는 편입니다. 기형골을 채취하고 우리가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귀를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잖아요. 누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2달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시고요. 기형골 채취 부위가 아까 두 군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위쪽에서 기형골을 채취했다면 우리가 이어폰을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. 하지만 아래쪽에서 채취를 했다면 이어폰의 크기나 얼마나 귀파키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통증이나 귀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신 의사분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런 기형골을 사용하면 코가 잘 떨어진다,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근데 이제 기형골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코 안에 있는 비중격이나 자가늑연골 아니면 기증늑연골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곳이 맞습니다. 하지만 기형골은 상당히 탄력적이고 회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높이와 적절한 위치의 사용을 잘 한다면 기형골로 수술을 했다 해서 반드시 잘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. 다만 기형골로는 우리가 높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정도와 환자가 가진 피부의 두께, 피부가 아주 두꺼운 사람들은 우리가 귀를 만져보면 쉽게 모양이 이렇게 굽어지잖아요. 근데 이제 아주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형골로 코 모양의 변화를 주기에는 힘이 조금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판단해서 선택한다면 기형골은 아주 잘 유지되는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형골로 고성형을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일단 장점은 상당히 기형골은 탄력적이고 부드럽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감이라든지 만졌을 때 부드러움,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좋겠고, 하지만 이와 반대로 늑연골이나 비중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를 만지거나 터치했을 때 그 느낌이 약간 이물감이 있을 수 있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기형골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기 때문에, 그리고 코끝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형골이 가지는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,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부가 아주 두꺼운 복코나 이런 경우에는 기형골로 치지대를 세우는 경우에는 코 모양의 변화가 크게 없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간혹 기형골이 아주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은 여러 겹을 쌓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, 이걸 가지고 겹쳐서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형골이 아주 얇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형골만 가지고 고성형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기형골이 적합한 케이스는 첫 번째, 모양의 변화가 크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분들,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우리가 예로 들었을 때 우리가 적절한 힘을 줬을 때 이 종이는 어느 정도의 변화에는 잘 버팁니다. 하지만 우리가 뭔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쉽게 버티지를 못하거든요. 기형골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작은 변화, 자연스러운 변화에는 상당히 잘 버티지만 큰 변화에는 버티지 못합니다. 따라서 자연스럽게, 그 다음에 부드럽게, 그
그 다음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코수술을 하기 원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겠고, 큰 변화, 화려한 코를 원하거나 아주 큰 변화, 그렇지 않고 또 피부가 아주 단단하고 두꺼운 분들에 있어서는 기형볼로는 크게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. 연골을 채취하게 되면 이제 연골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비기 때문에 모양 변화가 아예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. 하지만 귀 내에서도 위쪽 찐박 콩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귀 변형이 좀 더 쉽게 옵니다. 하지만 카비움 콩칼을 사용하는 경우에 아래쪽에서는 변형이 잘 오지 않거든요. 하지만 카비움 콩칼 같은 경우에는 좀 단단하긴 하지만 크기에 한계가 있고, 찐박 콩칼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아무래도 좀 더 길기 때문에 지지대로 사용하기는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코 수술 후에 귀연골을 사용했을 때 변화는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관리를 좀 잘 한다면 모양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피어싱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형골 채취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. 그 피어싱한 위치를 피해서 할 수도 있고, 만약에 꼭 그 피어싱이 있는 위치만 연골이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채취해서 그 피어싱이 있던 그 부분에 있는 상처나 흉사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기형골 채취 후에는 아무래도 연골이 없어지고 아래 위로 감싸고 있던 피부가 잘 맞닿아서 붙어야지 회복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귀를 만지는 습관이나 그쪽으로 눕는 그런 행위들은 수술 후 한 2달, 3달 정도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형골 코성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여러분들이 가졌던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기를 바라며 더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수술 전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더넌 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.